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보다 12일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겁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끓는 듯한 열기로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봐도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상으로 대피한 어르신들은 물을 마시고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지하에 시원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 구경도 하고.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공주와 천안 등 충남 7개 시군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6.6도, 금산이 36.7도까지 치솟으며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평년 수준 5도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폭염 속에 오존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충남권 모든 지역의 오존 농도가 종일 나쁨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 4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대전과 세종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를 피해서 야외 활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은 이번 주말 약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한 뒤 다음 주부터 낮 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한 중학교 여교사가 여학생과 9개월 동안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진상조사반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반은 교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피는 한편 실제 교사와 학생 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학생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코레일 유통 측이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유통 측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받기로 하고 조만간 연구 용역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월 1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내왔던 성심당 대전역점은 재계약 과정에서 코레일 유통 측이 수수료의 최소치인 월 매출액의 17%, 월 4억 4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제시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집단 휴진에 이어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휴진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시 의사회를 찾아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대전시 의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사관 4명이 컴퓨터에 저장된 메일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시 의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개원이들의 집단휴진 참여에 협회 차원의 강제성이 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는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속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이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 개원이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요했고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겁니다. 공정위가 대전시 의사회에 현장 조사를 나선 건 의사총궐기대 당시 대전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평균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로 나타났고 충남은 11.4%로 대전의 절반가량에 그쳤습니다. 대전시 의사회는 전화가 닿지 않으면 휴진으로 기록해버리는 등 휴진율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휴진 참여를 강요한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휴진 걸기대 집회 참여는 본인들 순수한 자발적인 의지였지 어떤 강요나
심하게 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자발적인 참여, 자율적인 참여였어요. 휴진율을 조사한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0회 이상 전화를 건 뒤 받지 않으면 휴진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 건물에 임시사무소를 차린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하며 혐의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반이 인정된다면 협회에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관련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2014년 집단 휴진에선 의사협회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보령 서천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며 자신도 최고위원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을 재건하고 혁신, 쇄신해서 거대 야당과 싸워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반응해 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을 위해 러닝메이트 격인 최고위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8일 대전 동구에서 소형견 3마리 탈출이 70마리 맹견으로 오인돼 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것과 관련해 해당 개 농장 주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 동구청은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농장주가 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농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장 주인은 일반 농가에서 개를 기르며 소음과 개 탈출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 주민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텃새화된 가마우지떼가 급증하면서 대청호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배설물 때문에 숲이 병들고 어린 물고기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서 최근 정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보기 힘든 철새에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가마우지 포획 현장을 양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청호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떨어진 고래섬. 한겨울에 눈이 내린 듯 섬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마다 가마우지들이 떼를 지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섬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 나무들은 가마우지의 하얀 배설물로 뒤덮여 있고 대부분은 나뭇가지가 꺾인 채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나무를 고사시키고 수질과 토양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0g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유별난 먹성 때문에 어민들도 울상입니다. 붕어와 잉어 등 토종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으면서 어획량이 4분의 1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산란철이라고 해서 가해로 나오거든요, 토종 물고기가. 네. 그러면은 가마우지가 거기 와서 아주 싹쓸이를 해요. 막 한 50마리고 100마리고 와가지고. 개체수가 20년간 120배 늘며 전국에 3만 마리가 넘어가자 환경부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지난 3월부터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한 뒤 수련면허 소지자에게 포획 허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수백 마리가 순식간에 달아나고 엽사들이 둥지에 남은 가마우지들을 향해 엽통을 발사합니다. 1시간 동안 포획한 가마우지가 200여 마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날기 바로 전에 유저들인데 불과 뭐 한 일주일 후면 다 날 수 있는 아이들, 성조가 다 된 아이들 위주로 포획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원래 러시아 등에서 번식하다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개체가 한반도에 눌러앉으며 텃새화됐습니다. 앞으로도 둥지 철거라든가 가마우지 서식지를 주기적으로 예찰을 해서 개체수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기 사격 방식이 이동성이 강한 가마우지의 특성상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가 새로운 서식지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구청은 수시로 포획을 이어가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는 텃새화된 가마우지가 자연이 보낸 경고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TJB 현장 리포트 양정진입니다.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본 의용 소방대원이 직접 소화기로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보령 남성 의용 소방대원 소속 구진석 서무반장은 지난 13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중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주변 상가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차량 한 대가 모두 전소됐지만 건물이나 다른 차량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불은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꺼졌습니다.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난 뒤 택시까지 무임승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26일 낮 1시쯤 예산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보는 척하다 들고 달아난 뒤 홍성과 서산에서 잇따라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예산과 홍성, 서산에서 잇따라 비슷한 범행 신고를 접수한 뒤 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A씨는 경찰에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이 국내 복귀 이후 가장 긴 8이닝 무실점 역투를 선보이며 시즌 5승째를 거뒀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자책점이 한 점에 불과한 눈부신 호투로 우리가 알던 괴물의 면모를 완전히 되찾았다는 평가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한화의 두 번째 홈, 청주구장 마운드에 선 류현진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최고 시속 149km의 직구와 주무기인 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섞어 101개 공을 뿌리며 키움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만원관중 앞에서 국내 복귀 후 가장 많은 8이닝을 소화하며 사사구 없이 탈삼진 8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시즌 5승째를 따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 경기 최다 9실점 악묵을 안겨준 키움을 상대로 펼친 완벽한 서력전이었습니다. 정말 야구하면서 그렇게 연속으로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아픔을 줬던 상대 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호투로 시즌 평균 자책점도 3.38로 뚝 떨어졌습니다. KBO 리그 전체 4위이자 국내 선수 가운데는 삼성 원태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달 전 평균 자책점이 한때 8점대까지 치솟았지만 ABS 적응을 마친 뒤 최근 5경기에선 31이닝 동안 1자책점만 내주며 무결점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치른 3경기에선 21이닝 무실점으로 2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끌어주고 하면 하나이글스는 다시 한번 5강 이상의 희망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류현진 선수의 후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괴물의 모습을 되찾은 류현진과 함께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바리아도 최근 2경기 연속 호투로 2승을 따내며 원투펀치 선발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문동주가 기복심한 투구로 불안한 가운데 황준서도 체력 저하로 1군 엔트리에 빠졌다 복귀하는 등 흔들리고 있어 에이스 류현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선발 로테이션상 오는 일요일 등판이 예정된 류현진은 리그 1위 기아를 상대로 6승에 도전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 남북권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산후조리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조리원은 도비 50억 원, 시비 57억 원 등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논산시 지산동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현재 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분만 외래 산부인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올해 안에 한 곳 더 추가 지정해 산후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 세종, 충남북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사무 발굴과 특별지자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문서 유통 등에 대한 협조 등이 담겼습니다. 대표 발의한 송활섭 시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를 상징하는 거리 조성에 나서기로 하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내포 신도시 대표 거리는 홍성군 홍부급 신경리에 길이 1.5km, 폭 45에서 51m 규모로 조성될 전망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대상 지역의 가로수와 시설물 등을 조사 분석하고 선진 사례를 검토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11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